듣고 세게 듣자 프로그램의 지아나입니다. 네, 오늘도 이도찬 부회장님과 다니엘 씨가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들을 상담해 주실 마르코스 변호사님과 게스트로 방석원 사장님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2회 때 방송됐던 그 바느질집에 대한 그 노따 문제나 이런 그 계약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신 분들은 어떻게 좀 반응이 어떠셨는지? 예, 지금 하나로 해서 이렇게 디지털 방송을 하면서 처음 보신 분들과 또 기존에 봐오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더 자세한 문의를 이제 상공회의소로 해오곤 하는데, 특히 이제 바느질 집에 갈 때 물건과 영수증 없이 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요령과, 그렇죠. 그리고 바느질 집에 불법 고용자가 있었을 경우에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그런 바느질과의 양식, 예. 계약서 그렇죠. 그 양식을 이제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그분들에게 제공을 할 때 그분들이 아마 그걸 유용하게 자기 사업에 많이 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지난 방송 2회 보신 분들도 많은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3회 때 방송은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저희들 사업체와 역시 관련된 그런 문제겠지만, 특히 우리 교민사회가 이제 의료업이 주로 이제 사업을 그렇죠. 하고, 예. 서비스업이나 식당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데, 특히 종업원을 채용할 때 이제 생기는 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들은 사실 잘 알면서도 이제 계리사 사무실에서 보통 해결하곤 했는데, 그렇죠. 특히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이세균 변호사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저희들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노동수첩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대부분의 우리 한인 의료업체 사장님들이 보통 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간은 등록을 하지 않고 쓰다가 보면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종업원하고의 회사 사장님과의 그 관계에서 이제 뭐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직원들 등록 문제에 관해 생기는 각종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을 처음에 채용하면은 저희 상식으로서는 48시간 내에 등록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종업원들이 들어올 때 그 사진과 무슨 건강진단서 이거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주일 열흘이 지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이 훅 지났는데 이 친구들을 내보내려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호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의료 사업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진짜 서비스 하시는 분이든지 여러분들의 채용하게 되면은 물론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회사 측에서도 무슨 어려움이 닥쳐서 어쩔 수 없이 등록을 안 시키고 저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라질 노동법상으로는 말씀하시고 많은 교포분들이 아시는 게 48시간 안에 그걸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큰 심한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됩니다. 늦게라도 등록을 정확하니 제 날짜에 등록을 시키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하다 보면은 이제 3개월, 4개월 지나다 보면은 이제 뭐 그쪽에서 1년 일했다, 2년 일했다 핑계대도 회사의 말과 노동자의 말에 상대해서 이제 싸움이 붙게 되니까 꼭 항상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그 등록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간편한 그러니까 이력서라든지 그런 거를 날짜를 붙여서 정확하니 맨날에 와가지고 이력서를 만들었던 거, 자기가 뭐 소개장이든지 뭐 주소지든지 그런 거를 적어가지고 명시해서 사인이라도 받아놓으면은 언제 들어왔다는 흥정 날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 낭주에라도 뭐 전에 일했다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고, 등록은 4개월 뒤에 그 4개월치를 다 한꺼번에 다 등록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불편한 점이든지 아니면은 불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원래는 그 노동자를 등록시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세금 공제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 푼도지 가란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공제를 안 시키고서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거를 늦을 만큼 다시 그거를 다시 빠가멘트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물질적으로 좀 피해를 보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그 노동자가 그냥 대충 넘어가게 해가지고서 그거를 내보내는 경우에 다시 노동 소송권이 들어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거를 안 하시고서는 그거 원치 않고 그냥 하신다고 그러면 문장이라도 간단한 노동자 보고서는 내가 오늘 나가면서 아비소 프레뷰, 푼도지 가란티 모든 걸 자기가 받았다는 각서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정에 소송 들어갔을 때 겹쳐서 이중으로 낼 필요 없이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노동재판소에서 많이 쓰는 속담이 있습니다. 김빠가 마빠가 누가 쓰겠어? 그런 뭐냐, 잘못 냈으면 2번 내는 게 벌칙이라고서는 많은 판사들이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장, 등록 안 시키는 데서는 벌금을 내시겠지만은 일단은 겹쳐서 2번, 3번, 4번씩 낼 필요 없이 서류를 갖고 계시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문장이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는 상공회사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필요하시면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회원분들한테는 그거를 무료 상담까지 그거를 프로필을 제공을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지만은 기본 상식의 그 문장은 언제든지 어느 의료 사업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노동자의 문제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그거는 제공해 드립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중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 종업원이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됐는지 그 흔적을 남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양식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필적으로 자기가 언제 들어왔고 어디서 일했고 한 그런 그 사항을 자기 필적으로 적어서 사인만 해놔도 이제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노동자들이 그 날부터 자기가 일했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 그거를 썼기 때문에, 증명을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뭐 전에 1년 전에 와서 일했다 아니면은 저기 했다는 거를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서는 등록할 때도 그것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조건상에 봉급이든지 그날에서 300회화를 받는다, 400회화를 받는다, 500회화를 받는다, 그거 자체도 적어 놓으면은 낭조에라도 자기가 워라이스트라에서 700원을 받았더니 1000원 받았더니 그런 거를 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해결사는 아니지만은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종업원을 책임하다 보면 등록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종업원들이 또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쳤을 경우도 있고 거짓말하고 안 나올 경우도 있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2가지만 이렇게 골라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시간도 모자르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을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많이 해드리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마르크스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 채용 시에 임신 사실을 속이고 취업한 경우에 고용자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신부라고 그러면은요, 많은 교포분들, 뭐 여기 방사관 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 교포분들이 살다 보면은 특히 여자 직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신부라고 그러면은 되게 조심스럽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지만은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임신부라고 그러면은 그걸 모르고서는 채용을 하는 경우에 보통 임신 스페디엔시아 그거 하게 되면 한 30일에서 60일을 일단은 에스페리엔사로 고용을 하는데 그 기간에는 임신부든지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만약에 그 시간 과정에서 뜻이 안 맞는다 아니면은 그런 게 좀 수상한 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때는 해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노동자를 내보내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여기 스타빌리다지 임신부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9개월 동안 내보내지 못하고 그래서는 또 휴가를 120일 보내야 되고 120일에 돌아오면은 60일에서 120일까지 그거는 조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내보내지 못해가지고서 많은 거의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내보내지 못하고서는 일도 제대로 못 쓰고서는 어려운 상황을 입는다고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모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노동법에서는 임신부든 아니든 만약에 회사 측에서 자기가 일하는 과정에서 무슨 실수라든지 아주 못된 짓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도둑질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도 노동자가 임신부든지 아니든지 그거는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거는 완벽하니 서류를 갖춰야 됩니다. 노동법에 많은 분들 들어보면은 뭐 법정에 소송 들어가면은 99.9%가 노동자고 0.001%가 그 회사 측한테 승소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다 서류를 완벽하지 않고 제대로 이거를 법을 조금 알아가지고서는 이거를 정확하니 합법적으로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경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임신한 종업원들 얘기인데요. 네.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임신한 종업원들이 생기면 굉장히 머리 아플 때가 많아요. 보통 보면은 임신한 종업원에게 주는 혜택이 120일 동안 휴가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또 수유하는 동안, 애기 젖을 줄 동안에 이렇게 일찍 나가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갔다 오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상시로 따르지만은 이제 조합에마다 그 합의 보는 데서 많이 변동이 되지만은 기본 상식적으로 하면은 일단은 임신부가 그 기한 120일 휴가를 나갔다가 그게 애를 낳기 30일 전에 나가서 이제 나머지 90일을 제공하게 되고 남자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15일 동안에 휴가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법상식으로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잘 보셨습니다. 애를 젖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일찍 내보낸 원래는 회사 측 안에서 크래시라고 그러죠. 어린애들 그저기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 시간 맞춰서 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 일어나는 이제 일찍 보내는 거.
그거를 이제 조합마다 이제 합의를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거는 법정 따라서 그 조합에 합의 보는 데 대해서 다 틀립니다. 뭐 1시간 전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2시간 전이든지 그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고 왜냐면 또 애기가 무슨 특별한 아픔이 있고 그저기 하면은 더 일찍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더 시간을 더 여유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서는 하나의 또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고 보면은 살라리 파밀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 특히 여자 고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녀분들이 2명이든지 3명 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좀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의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120일 동안 휴가 나가는 게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생돈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나라에서 이거를 책임지는 게 의미적으로 법적상식으로는 돼 있는데 너무 그거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혜택을 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프라치카로 하는 경우에는 뭐를 하냐면은 회사에서 그거로 돈을 다 지불하되 그 지불한 만큼 세금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그 세금 내실 때 거기서 다 공제를 계리사에서 다 공제를 시켜서 그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그걸 안 된다면은 계리사한테 그거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사정을 인해서 임신한 종업원을 내보내게 돼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지금 임신이 5개월째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보내놨더니 신직 갔다 해서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그 사람의 지금 5개월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애의 달수하고 해서 10개월 반의 봉급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지금 말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너무 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노동자를 내보내는 결정을 지내는 경우에는 지금 신디카토의 경우에서도 그거를 승낙을 안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법정 상식으로 봐서도 그런 노동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임신 기한 끝나고 120일 휴가 나간 거 휴가 플러스 거기 돌아온 다음에 60일에서 120일의 기한에 있는 그 기한에 있는 봉급 그거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선 그거를 한꺼번에 지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보낼 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정에 소송권이 들어가든지 그거는 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거는 만약에 노동자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그런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두 번째로 추가하면 만약에 무슨 상황이 있어서 사업 업종이 문을 닫게 되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그거는 또 특별 혜택이 됩니다. 그 회사 자체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모든 그런 혜택 같은 게 없어져 버립니다. 기본적인 거 아비소 프레비오 여기에 페리아스 휴가 아니면 데스모텔세로 아니면 푼도리가나차 그런 거는 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에스타빌리다지라는 거 임신을 한 것 때문에 에스타빌리다지라는 그 자체는 없어집니다. 왜냐면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아직 살아있고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회사가 닫는 작업을 하시는 동시에 만약에 이거를 종업원도 다 내보내겠다. 그렇게 결정을 지시면은 그 해당은 이제 조합에서도 인정을 해주고서는 그걸 받아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임신 3개월 정도 되면요. 애를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휴가를 1개월을 줬더니 1개월 후에 와서 보니까 배가 조금 불러있더라 이거야.
그래놓고 임신 5개월 됐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들어와가지고서는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임신부가 고용을 한다는 거는 자체 내에서는 면할 수가 없는 거니 그거는 어느 분들이든지 그걸 닥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휴가를 갔다 돌아왔을 때 자기가 발견했는데 늦지막지 5개월이 됐다. 증명서류를 가져가서 그거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날부터는 모든 거를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면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임시 고용을 해서 콘트라트 디 이스페리엔스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그 기간에 임신이 됐던 안 했던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서는 그 안에 뭐 발견이 됐다 임신해서 뭐 그거를 이유든지 아니면은 일이 안 맞아서 내보내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내보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안 시키는 경우에 그 임신부가 들어왔다. 그때는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문장 만들어 드린 거죠. 만들어서 쓰시라는 거 들어올 때 그런 거를 있으면은 그 날짜 전후로 돌려서 모든 거를 임시 등록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그게 완벽하나 100%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좀 유리한 점으로 그래서는 조금 회사한테 좀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은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나름대로 굉장히 유익한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예. 모쪼록 2회 오늘 3회쯤이라면은 이게 회가 더 거듭날수록 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정보와 해결법을 알려주신 이도찬 부회장님과 마르코스 변호사님 그리고 방석원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이 밖에 다른 노동 문제들이나 이외 다른 문제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로닷컴에 리플을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쉬어. 임신부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방사원 회장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도 그쪽으로 지나가시죠. 제일 지나가시죠. 어디 갈라 예, 오늘도 많은 정보와 해결법을 알려주신 이도찬 부회장님과 마르코스 변호사님 그리고 방석원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요. 방송은 하는 잘 나왔는데 이번에 이거. 이렇게 인사하는